고점을 낮춰가면서 빠지는 거는 하락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. 이제 10만 달러를 깨러 가는 게 11월 중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.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, 30%까지 막 빠지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희박하고요. 정말 많이 빠진다고 치면 한 여기 정도, 76,000달러 조정이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큰 힘으로 10만 달러 뚫어버릴 때 그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. 넉넉 잡아 한 달에서 한 50일 이 이내에는 10만 달러 도달하지 않을까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6시 20분입니다. 간밤에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왔죠. 어저께 제가 방송했던 때가 요때였거든요. 많이 빠졌을 때. 전 사실 요즘에 좀 트레이딩 할 자리가 많이 나와서 제가 원래 이렇게 트레이딩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좀 자리가 많네요. 네. 여기 보시면 어저께는 제가 여기 있는 매물대 보고 여기서 진입을 했고, 일부는 한 이쯤에서 4분의 1 정리하고, 또 여기 보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떴더라고요. 네, 저는 보통 상승 다이버전스 떴을 때 진입한 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은 익절을 합니다. 그래서 요때 근데 다 정리하진 못했어요. 요때 여기 4분의 1, 4분의 1에서 여기에서 한 50% 정리했고요. 하락이 나올 때 스탑로스 걸어놔서 여기서 나머지 50%가 정리가 됐어요. 수익은 뭐 그래도 괜찮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새벽에 제가 매일 4시에 일어나거든요. 4시에 일어나서 봤더니 좀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확 떨어져 있어서 오늘은 좀 분석을 좀 하는데 시간을 좀 오래 보내느라 평소보다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. 어저께 제가 한숨도 못 자가지고 어저께는 좀 일찍 잤어요. 한 9시쯤 잤나? 네, 9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났습니다. 네, 가장 바람직하죠. 9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잤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, 이제 조정이 끝났냐, 앞으로 상승으로 갈 것이냐,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냐, 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. 네, 여러분들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해봤습니다. 일단 어저께 여기에서 제가 10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을 가능성을 한 60% 보고, 여기에서 저는 떨어지면 한 9만 달러 안팎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까지 떨어져서 한 9만 달러 근처까지 갈 확률이 한 40% 정도 본다. 지금 중간에 딱 위치해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 60%, 내려갈 가능성 40%, 요 정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리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상방으로 이렇게 가길래 분위기 좋은데 이제 10만 달러 찍으러 가나 하고 좀 기뻐하다가 여기에서 좀 익절하고, 여기 7시잖아요. 9시쯤 잠들었으니까 요쯤에 잠들었어요. 저는 상승을 바라면서 잠이 들었는데 네, 아래쪽에서 뭐 조금 익절이죠. 해서 끝났습니다. 어쨌든 뭐 어제는 수익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여기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하락 다이버전스 맞고 이렇게 좀 빠졌거든요. 근데 이건 15분봉이니까 1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그냥 파멸적으로 으악 하면서 나오는 급락은 아니에요. 네, 그냥 단기 조정, 네, 그 정도가 나오는데, 단기 조정은 다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는 상승 쪽을 51% 보고 있고 하락 쪽을 49% 정도 보고 있어요. 하지만 10만 달러를 이번 상승에 갈 것 같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솔직히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0만 달러 가기 전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49%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숫자들은 그냥 제 주관적인 감입니다.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. 뭐 근거도 없어요. 그래서 한 번쯤 조정을 준 다음에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요즘엔 조금 더 많이 듭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
10만 달러 먼저 도달하고 갈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요게 좀 컸어요. 저는 바이낸스 차트랑 코인베이스 차트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. 어저께는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면서 주로 거래를 했는데 요때 보시면 98,999달러죠. 98999. 99K를 못 찍고 빠졌거든요. 이게 고점을 낮춰가면서 빠지는 거는 좀 하락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. 여기에서 거의 다 달았었죠. 10만 달러에서 14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. 되게 적은 차이였는데 140달러. 우리나라 돈을 한 20만 원 정도만 더 올랐으면 10만 달러가 되는 거였는데 아쉽게 거기까지 도달하진 못했죠. 그리고 좀 조정이 있었죠. 요때까지만 해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. 차트상으로 봐도. 여기까지 되돌림이 좀 크지 않았고 한 번 더 빠졌죠. 네, 이게 어저께였거든요. 어저께 그래도 여기에서 좀 잘 지지를 받았잖아요. 여기까지 잘 지지받고 올라가서 요게 좀 고점은 여기 고점은 넘겼다는 거, 요 부분은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. 요때의 고점은 넘겼거든요. 하지만 요거는 뭐 이렇게 넘겼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한 요 정도? 한 여기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. 빠졌다가 요쯤에 갔다가 좀 조정을 요 정도 받고 다시 가면은 10만 달러로 가는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어저께의 저점을 깨고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. 제 느낌에 좀 고점은 낮추고 좀 저점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그림입니다. 요거는 좀 하락 추세거든요. 물론 이렇게 조정 받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. 네,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매우 높지만 이제 10만 달러를 깨러 가는 게 11월 중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. 12월에나 아니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1월 초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때 너무 추세가 좋아서 이렇게 불리시하면 11월에 잘하면 10만 달러 넘겠는데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냥 뭐 원래 제가 가졌던 생각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제 생각엔 좀 조정이 일단 좀 나올 것 같아요. 조정이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큰 힘으로 10만 달러 뚫어버릴 때 그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상방이냐 하방이냐 뭐 의미는 없어요. 올라봤자 뭐 한 요 정도 올라가고 떨어져봤자 뭐 요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. 그럼 중요한 거는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이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하고 걱정되잖아요. 네, 제 생각에 뭐 30%까지 막 빠지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희박하고요. 정말 많이 빠진다고 치면 한 여기 정도? 76,000달러. 여기까지 빠질 것 같진 않아요. 제 생각에. 합리적인 선에서 많이 빠지면은 한 요 정도.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. 여기 라인이 되게 두터운데 한 여기 매물대까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. 뭐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방의 이렇게 폭보다는 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큰 폭으로 열려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. 물론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한번 다녀간 다음에 10만 달러 가지 않을까? 그래서 좀 시나리오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도 여기 매물대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저는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상승이 나오면서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. 여기서는 좀 시간 조정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. 여기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하지만 뭐 여기서 10만 달러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누구도 모르죠. 여기서는 좀 시간 조정을 좀 겪은 다음에 한 8만 달러, 9만 달러 뭐 요쯤에서 시간 조정이 좀 있은 다음에 한 12월이나 내년 1월 초에 다시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10만 달러를 뚫어내지 않을까. 이게 제 메인 관점이에요. 이럴 가능성을 시나리오 1이라고 하겠습니다. 1번 가능성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별로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데 네, 조금 일단 빠지더라도 약간은 상승했다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좀 상승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좀 큰 폭의 하락, 여기서 상승하고 또 한 번 더 빠지는 거죠. 그래서 여기 근처까지 여기에 있는 큰 매물대
뭐 여기에서 뭐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. 뭐 그렇다고 앞자리가 6자까지는 안 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. 앞자리가 6자면 뭐 30 몇 퍼센트 빠지는 건데 뭐 이제 그럴 것 같진 않고 앞자리가 6자는 이번 사이클에서 제 생각에 다시는 못 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좀 시간 조정 걷고 좀 사람들 고통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. 이게 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. 세 번째 시나리오는 되게 좀 불리시한 시나리오인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시나리오죠. 이렇게 갔다가 네, 바로 10만 달러 뚫어내고 한 12만 달러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듯이 12만까지 좀 쭉쭉쭉 오르는 시나리오. 이게 3번 시나리오입니다. 제 메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. 하지만 여기서 미친 듯이 날아가는 시나리오. 4번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뭐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네, 지금 불장에서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. 네, 불장이 끝났다는 건데 저는 이럴 가능성은 1%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중요한 건 제 메인 관점은 뭐 1, 2, 3번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99%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 한 내년 한 1월 이내에는 내년 1월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았죠. 네,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넉넉 잡아 한 달에서 한 50일 이 이내에는 10만 달러 도달하지 않을까 뭐 저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될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. 오늘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지표는 어저께의 고점을 높였냐 못 높였냐 저는 여기에 비중을 좀 높게 두고 있거든요. 이게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. 지금 현재 15분 봉이고요. 요때 어저께 98,999달러 99,000을 1달러 모자르게 다가가긴 했거든요. 여기까지 왔었는데 상방을 보냐 마냐는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.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를 좀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99K를 봐야죠. 네, 99K를 보게 되면 다시 상승적일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켜보다가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7시에는 이제 출근하러 가야 돼가지고 좀 여기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. 하필 이렇게 돼 있을 때 알 수 없을 때 방송을 하는 게 좀 아쉽네요. 좀 더 지켜보고 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을 하면 훨씬 좋았는데 여기 좀 잘 못 올라가고 있어요. 그쵸? 여기에서 좀 이렇게 비비고 있고 사실 반등이 나올 땐 한 번에 이렇게 팍 올라가야 되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올라가야 반등이 나와주는데 지금 밑에서 이렇게 비비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하락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좀 조정이 좀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.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%까지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거든요. 고점이 99,860이잖아요. 대략 한 10만 달러 정도 됐는데 적게 빠지면 한 9만 달러 정도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건 진짜 불리시한 거죠. 좀 많이 빠지면 한 8만 5천? 네, 요 정도 범위까지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트 가격은 여기다 한 1,400원 정도 곱하면 됩니다. 제 계산기는 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뭐 9만 곱하기 1,400, 8만 5천 곱하기 1,400, 뭐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한국 가격으로는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입니다.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정이 나오면 한 요 정도까지는 네,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좀 하락에 대해서 좀 준비는 해내야 되잖아요. 저는 하락 가능성을 지금은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. 10만 달러 돌파하는 것보다는 좀 아래쪽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9만 9천 달러 다시 돌파하면 10만 달러가 먼저 도달할 것 같긴 해요. 지금 되게 알기 어려운 자리거든요. 근데 다이버전스로는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로는 상승 쪽을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. 또 상방을 보는 근거도 여러 가지를 좀 들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매물대가 있죠. 여기 매물대가 되게 두터운데 여기에서 좀 잘 지지받고 있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다. 이게 상방을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고요. 상방 시나리오의 근거들입니다. 그리고 이게 1시간봉인데 1시간봉이면 그래도 신뢰도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. 어저께 찍은 점과 오늘 찍은 점이 1시간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. 보시면 과매도까지 떨어졌다가 좀 상승했죠. 저점은 많이 낮아졌는데
RSI는 오히려 올라갔죠. 네, 이러면 상방 쪽을 볼 수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고,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제가 떨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빠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요런 지표들을 보면 좀 그렇긴 합니다. 하지만 지금은 좀 되게 알기 어려운 자리예요. 요럴 때 방송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데 좀 지켜보고 여기서 방향성이 나오면 좀 기준이 되는 자리라고 할까요?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. 여기에서 하락이 나오면 좀 하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, 여기에서 상방이 나오면 다시 재차 좀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면 되거든요. 좀 되게 중요한 기점이에요. 여기는 좀 추세를 좀 더 지켜보다가 방송을 하고 싶은데 6시가 돼서 네, 출근 시간이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좀 일찍 하게 됐네요. 지금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. 네,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하방 관점을 볼 거고, 여기서 올라가면은 좀 상승 관점을 볼 건데 지금 되게 중요한 기점입니다. 지금은 딱 알기 어려운 좀 그런 지점이에요.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네, 여기에서 올라갈 것 같다. 올라간다의 기준은 97,000으로 하죠. 네, 상방 하방 이게 다 갈림길이거든요. 좀 많이 갈리네요. 하방 쪽을 보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. 네, 우리 구독자분들이 똑똑하시니까 하방 쪽을 보시는 분이 많은 걸 봐서는 하방 지금 좀 빠지고 있긴 하네요. 네, 하방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. 네, 근데 그건 뭐 알 수 없으니까 1.5. 네, 저도 1.5입니다. 되게 어려워요. 그냥 1.5 여기서 딱 멈추는 건가요? 네, 지금은 좀 알기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. 요것만 봐서는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좀 방향성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2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고, 조정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. 네, 저는 조정이 많이 나오면은 한 9만 달러 정도 나오는 거를 좀 가장 높게 보고 있고, 더 많이 나오면 요 정도? 진짜 많이 나오면 7만 4천, 7만 5천?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네,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조정이 나온다 해도 네, 그 뒤는 상승이 있을 거라고 네,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. 아무쪼록 팔지 마시고 네, 지금 팔고 그럼 밑에서 다시 잡을까요? 그거 되게 어렵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. 약간 좀 차트가 좀 흐르는 거 보니까 조정일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. 지금 나스닥은 그래도 오늘 상승이 있었거든요. 나스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좀 흐르고 있죠. 네, 방향성은 뭐 디커플링 된 지는 좀 오래됐고 방향성은 좀 반대로 가고 있어서 좀 상승의 힘들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. 상승의 힘이 약해진 가장 큰 이유는 수익 실현이죠. 진짜 뭐 말도 못하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네, 솔직히 팔고 싶잖아요. 여러분들도 엄청 팔고 싶을 거고, 그 팔고 싶은 마음이 지금의 네, 이런 조정을 만드는 겁니다.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략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갔네요, 정말. 한 382까지 빠지면 한 8만 달러 정도, 불리시하면 한 8만 8천. 네, 그냥 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, 그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적게 빠지면 한 89K, 좀 많이 빠지면 75K, 네, 요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이 마무리 될 것 같긴 해요. 팔고 다시 살까요? 그거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러다가 그냥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. 뭐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중간의 과정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? 네, 결론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직 갈 길이 멀죠. 네, 불장 이제 초입이니까 섣불리 팔지 마시고 좀 오래오래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정이 빨리 나온다고요?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빨리 나오는 건가요? 네,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. 이게 10만 달러 근처까지 간 다음에 한 번에 조정받을 줄 몰랐거든요. 한 번에 올림 폭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우상향한다. 그쵸? 네, 중간에 어떻게 되든 결론은 올라간다. 네, 23년에 샀어야죠. 23년에 샀으면 참 좋았죠, 여러모로. 저희 고래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같이 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이 정도는 조정도 아니죠. 네, 아직은 뭐 미미하지만 이제 크게 빠지면 좀 공포스럽습니다. 그리고 조정이 오면 갑자기 또 순식간에 올라가진 않거든요. 좀 쉬었다 가니까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보통 같이 오거든요. 그게 좀 사람들 마음을 좀 힘들게 하죠. 좀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방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러면
어디까지 빠질지 좀 알기가 어렵죠. 근데 4시간 봉으로 아직도 RSI 되게 높을 거예요. 과매도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남았거든요. 9만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져도 과매도 갈지 모르겠네요. 94,000까지 빠졌네요. 94,000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런 분위기라면 하락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4시간 봉인데 4시간 봉으로 계속 음봉 나오고 있잖아요. 지금은 좀 하락 추세 94K 깨졌네요. 이건 바이낸스 차트입니다. 코인베이스 차트도 빠졌나 한번 보겠습니다. 코인베이스도 네, 깨졌네요. 94K. 일단 93,000대까지 들어섰고요. 네, 한동안은 좀 우리 지금 비 오듯이 좀 조정이 촉촉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저께 반등 여기서 끝난 거 보고 쎄했어요. 이제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. 88까지는 가겠네요. 뭐 그럴 수도 있죠. 비트 빠지면 알트 가나요? 비트 빠지면 보통 같이 빠지죠. 이더리움이 비트 빠질 때 좀 가나 싶었는데 용빼는 재주 없습니다. 비트가 이렇게 계속 빠지면은 이더리움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. 선물 매도 못했는데 네, 뭐 선물 투자는 돈 벌기 어렵습니다. 원래 어려워요. 혹시나 하시겠다면 공부 아주 많이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. 현물로 쭉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등락이 상관없잖아요. 네, 현물을 대부분 가져야 됩니다. 저도 트레이딩을 하지만 뭐 한 10% 비중 내에서만 하니까 마이너스 20%면 손절. 너무 손절 라인 크지 않나요? 저는 손절 한 1, 2% 정도에서 손절합니다. 손절은 짧게, 수익은 길게. 무조건 수량이 중요한가요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사는 거는 뭐 저는 안 사고 있어요. 그렇게 매력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너무 비싸 보여서 제 눈에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요? 네, 조정이 나와서 네, 다들 좀 심란하실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이만큼 오르고 요만큼 조정받은 거예요. 네, 으악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냥 굳건히 지키시고 좀 내년까지 내년 적어도 한 3, 4월까지는 가져가셔서 요 정도 수익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렵다고 여기서 던져버리는 일은 좀 잘 참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비 오는 날인데 그래도 좀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Never sell your Bitcoin.